1987년 3월 24일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난 박정민은 현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재능 있고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는 2025년에 38세가 되며 2011년 Be Like Night부터 2020년 Deliver Us From Evil, 2022년 Decision to Live까지 관객과 평론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역할로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작가, 출판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때 서울에서 북 나이트 데이라는 서점 겸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상과 국제적 인정의 화려함 뒤에는 대중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는 깊은 슬픔과 상처를 지닌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엇갈리는 긴 감정적 여정이며 이를 통해 강하면서도 연약한 박정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실패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를 키우고 책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 할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그의 할머니는 단순하지만 의지가 강한 여성으로 안산에 사시며 부모님이 일로 바쁠 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줍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작은 집에서 오후를 보내며 그녀가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시원한 바람처럼 그의 영혼을 달래주었죠. 박정민은 2015년 노환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당시 영화 동주를 촬영 중이었는데 이 영화는 나중에 그에게 많은 주요 영화상을 안겨주었다. 그는 짧은 전화 통화로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그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여전히 대본을 들고 촬영장에 섰지만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그녀의 장례식에 제때 돌아올 수 없었고 몇 년 후 그는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마침내 안산에 돌아온 그는 그녀의 무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읽어준 오래된 책을 움켜쥔 채. 그 책은 그가 아직도 소중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동화책이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녀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낀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들 때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렸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슬픔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압박과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1년 황야로 데뷔하자마자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운 좋은 신인일 뿐 깊이가 없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 댓글들을 읽고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 상실과 사회적 압박이 합쳐진 것인데 그는 이러한 고통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겪습니다. 박정민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 아프지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예산 독립영화 황야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복잡한 내면 갈등을 겪는 고등학생 백희준 역을 사실적으로 연기해 폭넓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2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여기가 내가 속해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 영화로 그는 부일영화상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진정한 성공은 2016년 동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인 시인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 역을 맡았다. 이 역할로 그는 청중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럴드 팝의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Keys to the Heart 2018에서 감정적 자폐증 형제 역을 맡기 위해 피아노 연주법을 배우는 등 일련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2020년 영화 악에서 구원하소서로 제마흔한 회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작품 떠나기로 결심하다 2022는 그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2014년 Hot Young Bloods 촬영 직전에 주요 영화 역할에서 제외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모의 인터뷰에서 몇 달 동안 훈련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두운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9년 할리우드 프로젝트의 역할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타임스에 대본을 보고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입혔고 혹독한 업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은 박정민을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동주를 촬영하는 동안 그는 수시간 동안 역사와 시를 공부해야 했고 심지어 동주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혼자 읽으며 그의 아픔을 느껴 울었던 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Key to the Heart를 준비하는 동안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웠는데 과도한 연습으로 손에서 피가 났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경력은 재능,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박정민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개인적 열망과 그의 가족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한 꿈을 꾸던 안산 소년에서 충무로 영화제를 대표하는 배우로 변신하며 한국적 정서와 이야기를 전 세계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동주에서 송몽규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자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2020년 서울국제영화제에서 가상 이벤트로 열린 행사에서 관객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들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안산에 사시는 부모님을 찾아가 회사에서 펴낸 신간책을 선물로 드리곤 한다. 그는 유니비전에서 부모님이 저를 배우로만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베스트셀러인 유익한 사람 2016과 2020년 무제 북스 설립을 통해 글쓰기와 출판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KBS에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38세의 나이로 아직 미혼인 박정민의 사랑과 결혼은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을 겪는 감정의 장이다. 19세 때 그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만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학 수업에서 만났는데 긴 머리와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그녀가 첫눈에 그에게 끌렸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가상 대화에서 그녀는 내가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가을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영화 제작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한 반면 그녀는 더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가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7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는 코리아 헤럴드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별 후 매일 밤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상실감이었는데 그 고통은 할머니를 잃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준 작은 팔찌를 간직했습니다. 그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는 3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이고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자산 측면에서 박정민의 2025년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생활에서의 그의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널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볼 때 그는 영화 출연, 베스트셀러,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동주, 다정한 악에서 구하소서, 떠나기로 한 결심 등의 히트작에서 맡은 역할로 유명하며 이 프로젝트들은 확실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책 유용한 사람은 수만 부가 팔렸고 서점 북 나이트 데이 2021년에 문을 닫았지만 는 추가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X 등 소셜미디어의 일부 비공식 소식 통해서는 영화, 책, 서울 부동산에 대한 소액 투자로 얻은 급여를 포함하여 그의 순자산을 약 100만에서 500만 달러로 추정합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